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국회의장 선출 사태와 관련돼서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절대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지지했었던 추미애 의원이 떨어지고 매우 5% 미만의 소수의 당원들 지지를 받았던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된 후 무려 2만여 명이 넘는 당원들이 권리당원들이 탈당하는 사태가 민주당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간략히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 예견되어 있었던 필연적 사건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미 권리당원 숫자만 250만 명에 이르렀고 일반 당원은 무려 500만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운영 시스템은 20세기형 정당 모델 그대로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장 선출 사태는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양질 전환의 법칙에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정 정도 250만이라고 하는 양이 증가하면 거기에 따르는 질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질 전환의 법칙인데 이 법칙에 의하면 지금 민주당은 250만이라고 하는 권리당원의 양적 폭증으로 인해서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당원의 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질적 전환을 요구하는 필연적인 어찌 보면 예견되었던 사태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2023년 김은경 혁신보고서에 담긴 최근 수년 동안의 당원 증감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핵심은 2021년과 2023년 이 사이에 무려 115만 명의 당원이 폭증했다. 바로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재명에게 지지했었던 1600만 지지 국민 중에 일부가 당원으로 입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촛불 대항쟁 당시에 전국에 연인원 1600만 시민들이 들었던 촛불이라고 하는 1600만 이퀄 이번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했었던 1600만이 넘는 유권자 대략 합해서 평균을 내어 보니 대략 16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지층을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지금의 민주당이 이번 국회의장 선출 사태 이후 진정으로 당원이 중심이 되는 당원 중심의 민주당으로 질적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250만 권리당원과 1600만 지지자와 171명 국회의원 당선자를 포함한 선출직 정치인들이 3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해법의 요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고 다만 250만, 1600만, 171명 규모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중앙당이 이것을 그대로 만들기는 어렵다. 해법은 전국 도처에 있는 지역위원회가 이 키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부터 이제 새롭게 당원 중심의 민주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설명드릴 텐데요. 중앙당은 250만 권리당원, 1600만 지지자, 171명 국회의원, 선출직 정치인들의 3자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한 지원 체계와 큰 그림을 만드는 데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지역위원회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중앙당이 맡아주시면 당원 중심의 민주당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럼 전국 도처에 있는 지역위원회가 그러면 이 3자 네트워크 구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연초가 되면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계획들도 많이 세울 텐데 어떠세요? 건강 계획 세우면 그게 실천이 되나요?
힘들죠. 생각보다 뭐 운동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루틴을 만든다고 하죠. 사람은 누구나 어제 했었던 일의 거의 90% 이상을 오늘도 답습한다고 해요.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하루, 3일, 일주일, 한 달, 1년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루틴, 일상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당 개혁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당원 중심의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본 적이 없었던 민주당이 갑자기 당원 중심 민주당 하겠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 리가 없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는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일상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폴리티컬 데이를 도입할 것을 제가 좀 제언합니다. 폴리티컬 데이는 각 지역의 그 시스템과 현실 조건에 맞게 만약에 우리 지역의원 자신이 있어 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하루, 예를 들면 뭐 금요일 저녁 정도가 좋겠죠. 주말은 좀 쉬고 싶다고 한다면 당원들이 금요일 저녁 하루는 폴리티컬 데이라고 하는 특정한 당원의 날을 만들어서 이 날만큼은 당원들이 지역위원회 사무실이나 아니면 당원수가 너무 많다고 하면 별도의 공간에서 대여해서라도 당원들이 모여서 함께 당원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폴리티컬 데이를 만드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주가 힘들다고 하면 우리 지역위원회는 그럼 격주로 하자. 한 달에 뭐 1, 3주 목요일 저녁 아니면 1, 3주 금요일 저녁은 뭐 예를 들면 뭐 영천시 지역위원회 폴리티컬 데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지역이 너무 힘들어. 우리는 당원들이 모이기도 힘들고 당의 어떤 역량도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아라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매월 뭐 첫째 주 금요일은 땡땡 지역위원회 폴리티컬 데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당원들의 날을 합법적으로 지역위원회가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루틴이 적용이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조차 하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폴리티컬 데이의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아니면 뭐 매주도 좋고 격주도 좋고 폴리티컬 데이를 실천하는 그런 지역위원회가 첫 번째로 제가 당원 중심의 정당 모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좋다. 그럼 당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250만 권리당원과 1600만 지지자와 171명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정치인의 3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지역위원회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저는 각급의 그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각 지역위원회는 상무위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지역위원회 상무위원이기도 한데 상무위원들 중에는 부문위원장들이 있습니다. 무슨 뭐 사회적 경제위원장, 여성위원장, 대학생위원장, 뭐 청년위원장, 뭐 무슨 위원장 등등으로 있는데 아마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위원회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장까지 선출은 되어 있지만 이게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대개 좀 유명무실한 위원회일 것입니다. 이것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이 3자 네트워크 구축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살릴 것인가? 당연히 이제 당원, 권리당원이 이 위원회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뭐 예를 들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위원회다라고 예를 들자면 무슨 뭐 광짐갑위원회, 사회적 경제위원회에는 일정의 권리당원들이 당연히 거기에 관심 있는 당원들이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에 당원이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민주당 지지층도 여기 함께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구의원이 됐건 시의원이 됐건 아니면 뭐 국회의원 본인이 오셔도 되고 선출직 정치인 적어도 한 명은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서 3자 네트워크가 지역위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당에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유명무실했던 이유가 뭐냐? 효능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사회적 경제가 전반적으로 퇴색하고 후퇴하였음에도 지역위원회가 이렇다 할 효능감 있는 정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회적 경제 종사자들 당사자의 목소리가 구현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지역위가 각종 민원에 지금 폭주해서 시달릴 텐데 지역위가 이 모든 사안을 다 껴안기는 어렵고요. 합법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면 되되 여기에 당원은 물론이고 그 지역에 있는 지지층과 그리고 반드시 구의원이건 시의원이건 사안에 따라서는 국회의원 본인이 이 위원회에 함께 해서 3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지역위원회에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올해 안에 아니면 적어도 내년까지 이런 것을 설치합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을 당원의 목소리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지지자의 목소리를 함께 하고 여기에 선출직 정치인이 함께 논의해서 해법을 도출하고 로드맵을 만들고 그 로드맵을 선출직 정치인은 그 당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당직자와 함께 좀 프로세스를 짠 다음에 선출직 정치인들의 각 그 모임이 회의 체계에서 풀어서 집행해야 한다. 이것이 분기별로 상하반기별로 연도별로 이러한 로드맵이 쌓여가면 여기에 참여했었던 당원 또는 지지자는 당연히 효능감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발언했고 주장했던 것이 지금 이러한 로드맵으로 이렇게 진척이 되고 있고 때로는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한 이유, 원인에 대해서도 알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그 각 지역위원회는 이러한 부문위원회 시스템이 잘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온갖 그 민원에 그냥 시달리는 폭주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지역위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당원 중심의 정당의 3자 네트워크 모델은요. 일부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이 이거 괜히 우리가 이거 했다가 당원들한테 민원 폭주 받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과 그 당직자들의 업무를 덜어주는 거예요. 당원들이 국회의원과 그 당직자들이 그 폭주하고 있는 민원으로부터 일정 정도 해방시켜주는 것을 당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는 일상적으로 당원과 지역에 있는 지지자와 그리고 정치인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바로 위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당 본연의 고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250만 당원 중에 민주당으로부터 소식을 직접 전해드리는 당원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당원들은요, 각종의 그 언론을 통해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간접적 기사를 통해서 민주당과 관련된 정보와 정책 뉴스를 접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당원들이 당원인 것과 당원이 아닌 것과 그닥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당원들이 얻는 정보가 일반 국민과 별 그닥 차이가 없다. 이건 약간 그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되겠죠. 때문에 적어도 250만 권리 당원이라고 한다면 이분들만큼은 당의 교육 시스템 안으로 수렴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중앙당은 힘들어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에서 당원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작동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몇 명이나 보겠어요. 그닥 많이 보진 못하죠. 때문에 각 지역위원회가 당원들의 신입당원부터 처음에 당에 입당했을 때 민주당의 역사는 무엇이고 강령은 어떤 것이고 민주당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신입당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각 부문이나 그런
세대나에 맞게끔, 예를 들면 지금 그 민주당에는 호남 향후회를 포함해서 그 시스템 안에는 그런 좀 시니어 당원들, 좀 연배가 있는 당원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 시스템까지 각 당원 250만으로 불어난 이 당원들의 이해와 요구, 그리고 이 당원들의 각각의 그러한 그 처지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지역위원회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이 자체로 이러한 교육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각 시도당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당연히 중앙당도 여기에서 예산과 인력을 상당 부분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원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도 당원권 강화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금 최근 들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당원권을 강화하고 당원 중심의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정당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와 일상, 이 간극을 채우는 것을 바로 지역위원회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선거 때는 우리 당원들도 어떻게 하면 뭐 그 선거운동에 한 번이라도 나갈까, 아니면 내가 우리 지인들에게 홍보할까, 뭐 등등의 관심을 갖지만 일상이 되면은 선거와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의제라고 하는 그런 이름 아래에 이번 국회의장 선출과 같은 나의 권한을 국회의원들에게 그 위임함으로써 이러한 엄청난 간극이 발생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선거와 일상의 이 간극을 지역위원회가 일상적으로 챙겨줘야 돼요. 지금 보면 자, 올해 이제 총선이 끝나고 지금부터 12월까지 선거가 없습니다. 내년이죠. 2025년도 1년 내내 선거가 없어요. 선거는 2026년 6월에 가서 지방선거에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고 하면 대선이 뭐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제외한다면 적어도 지금부터 2년 동안은 선거가 없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는 그러면 정치는 이퀄 국회의원만 하는 거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50만 권리당원 시대에 맞게 이 2년의 선거가 없는 공백에도 일상적으로 정치는 당원들이 통해서 운영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일상과 선거 시기를 이어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바로 지역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각각의 위원회를 3자 네트워크 형식으로 구축하고 폴리티컬 데이 도입과 같은 일상적 루틴을 만드는 방식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요. 우리 당원들이 직장을 뭐 다니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직장과 정당 사이의 간극 또한 매우 큽니다. 뭐 내가 뭐 회사에 나가서는 정치 얘기를 함부로 꺼낼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번 그 국회의장 선출 사태와 관련돼서 아니 어떻게 당원들이 했던 어떻게 그 추미애 의원이 낙선하고 우원식 의원이 되어갈 수 있지? 이것은 그 두 정치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닌데 자꾸 왜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지? 내가 개딸도 아닌 개딸인가? 왜 자꾸 이렇게 강성 지지층 소수의 목소리로만 언론은 자꾸 목소리를 내고 있지? 답답함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역위원회는 정당과 직장 또는 가족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과 직장 사이의 간극을 메꿔주는 것을 지역위원회가 해야 한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 무슨 위원회가 되었건 폴리티컬 대회가 되었건 교육이 되었건 이런 장들을 지역위가 열어서 당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본인들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고 소통하고 풀 수 있는 창구를 지역위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논쟁이 되고 있는 수박 논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너무 좋아할 그림이죠.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국회의장 이 선출로 돌고 계속 갈라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간극을 지역위가 메꿔줘야 된다. 당원들의 답답함을 당이 해소하고 풀어주지 못하면
계속해서 인터넷에서만 댓글에서만 욕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이 민주당에 반복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재탈환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속 가능 발전하는 그런 30년 정당, 250만 정당으로 진정으로 발전하는데 크나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원권 강화를 포함한 당원 중심의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 250만 권리당원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하면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양질 전환의 민주당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몇 가지 방안으로 설명드렸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다음 방송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구독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구독하신다면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일타 강사 오봉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